주요 뉴스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호주대사 논란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한 달째로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집단 행동으로 의사가 없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금 전 끝난 러시아 대선 출구조사 결과 푸틴 대통령이 88%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사실상 5선이 확실시되며 오는 2030년까지 집권을 연장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 전남 고창 답양 고속도로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는 주택에서 불이 나 차고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전소됐습니다. 오늘 아침은 막바지 꽃샘추위로 전국의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엔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 공백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집단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우리나라의 대표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전문의 협의회가 단체 행동을 지지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주영수 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서영 기자입니다. 전공의에 이어 전문의까지 의료 현장을 떠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도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전문의협의회가 발표한 전공의 집단사직 옹호 성명을 비판하며 환자 생명을 볼모잡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직하겠다라는 의미의 내용은 진료 현장을 떠나겠다. 더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결국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을 사직서 제출일로 못 박은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들 체계 안에서는 가장 정점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절망스럽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복지부가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라 야간과 공휴일에도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가 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대란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의사들 간의 팽팽한 강대강 대치가 벌써 한 달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전문의들까지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시민들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 날짜를 못 박은 가운데 이 전문의뿐만 아니라 개원의, 즉 동네 병원들도 단체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차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정책부 신용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 기자, 일단은 개원의, 그러니까 동네 병원들도 집단 단체 행동에 이제 나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대회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토요일이나 야간 진료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결정한 건 아니고 개원의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주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 5명 중 4명이 의대 증원 반대파인데다 회장 선출이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의협 차원의 단체 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네 병원들이 단축 진료를 넘어서 집단 휴진까지 결의한다면 의료 대란은 현재 상황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병원들이 휴업을 한다면 정말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이 동네 병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집단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른바 준법 투쟁이라는 방식인데요. 야간 진료나 주말 진료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주 5일만 근무하는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죠. 이걸 지키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활성화를 위해 야간과 주말에 진료하는 병의원의 수가를 가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원이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로 많은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간, 주말 근무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워라밸이라도 찾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개원이들은 자영업자인데 스스로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거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증원 규모를 절대 줄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한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해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며 집단 행동으로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가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것 같은데 의료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의료계도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본인 SNS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전세기라는 글을 올렸고 노환규 전 의협회장도 이 사람에게 들은 건 협박하기,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갈라치기라고 박 차관을 겨냥했습니다.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도 한 명은 있겠지, 참의사 김윤이라고 말하며 의대 증원 찬성파인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이름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계와 계속 강대강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의정 갈등에 따른 국민 피해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신용수 기자였습니다.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5선을 확정하면서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미국 백악관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선거라고 혹평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투명한 투표함을 쏟자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세서 종이를 분류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종료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 개표가 시작된 겁니다. Подано голосов 15 миллионов 755 тысяч 224 голоса. 80 투표 마감과 동시에 발표된 출구 조사 결과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약 88%로 집계돼 사실상 당선이 확실합니다. 이번 당선으로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집권하며 이렇게 되면 30년 동안 러시아를 통치하게 됩니다. 장기 집권의 부정선거 의혹까지 겹치면서 투표 기간 곳곳에서 불을 지르거나 투표함에 액체를 넣는 등 저항이 있었습니다. 투표 마지막 날인 17일 정오에 모여서 투표를 하되 용지를 훼손하거나 푸틴 외에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등 이른바 정오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Фальсификации и прочее. Это мой, наверное, единственный способ как-то высказать свою гражданскую позиц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том, что я не согласен с войной. 투표소와 외국 소재 러시아 대사관에는 정오 시위에 참석하는 투표자들로 끝없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Разумеется, я написала фамилию Навальный, потому что так не может быть, чтобы за месяц во время президентской кампании.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 대선에 대해 분명히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미국에선 연일 총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요. 인디애나주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17일 새벽 워싱턴 DC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2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initial information that we have at this time is a total of 7 people were shot at this location, 2 of which have since been pronounced deceased. 피해자 신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걸어서 사건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을 포착했지만 아직 체포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날인 16일에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한 술집에서 새벽 1시께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로 25살 니콜러스 풀크를 체포하고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지난주 지하철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지는 등 또다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전남 고창 담양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관광버스 등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며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는 보일러에서 시작한 불이 차고로 번지며 차량 2대가 불에 타는 등 이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시열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반파됐고 흰색 SUV 차량도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고속도로엔 차량 파편들이 나뒹굴고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합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전남 고창 담양 고속도로에서 차량 4대가 연속으로 추돌했습니다. 승용차와 SUV 차량이 부딪혀 도로에 서 있던 와중에 이를 보지 못한 관광버스 2대가 다시 덮친 겁니다. 관광버스가 2차로에 있는 모닝 차량을 충격을 하면서 현장에서 심정지. 이 사고로 30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숨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주차된 차량들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충북 괴산의 한 주택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불이 차고에 번지며 차량 2대가 모두 탔습니다. 길 건너편에 지나가시던 분이 불꽃이 보인다고 신고한 상황인데 연피였고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돼서.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 군위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력 170여 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한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산불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지난 2021년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 외 지역에서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합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달 28일 이후 19일 만으로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한반도 지역을 둘러싼 정세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주요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을 포함한 집단 행동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후 5시부터 총회를 열기로 했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오후에 회의를 엽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은 역사와 전통이 잘 보존돼 있어 매년 1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마을을 지켜오던 주민들은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스스로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0년 전 만들어진 여주이시 집성촌입니다. 멋스러운 한옥들이 낮은 구름과 조화를 이루며 고스란히 보존돼 있어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고즈넉한 초가집은 한나절 구경하는 사람들에겐 재미있는 볼거리겠지만 정작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한겨울에도 화장실을 가려면 밖을 나서야 합니다. 내 집 화장실이지만 내 맘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문화재 이거 지정된 관계로 화장실 안에 엮고 싶어도 공사를 못하고 그래서 못한답니다. 6년째 7년째 안 해주고 있어요. 문지방 하나 손댈라 쳐도 문화재청에 일일이 보고해야 하고 심지어 수리까진 6개월 넘게 걸립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현상 변경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 과정 자체가 워낙 힘이 드니까 주민들의 최소한의 그 행복 추구권도 고려를 해줘야만이. 안동 하회마을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장판을 들추자 곳곳에 곰팡이가 생겼고
임시로 바른 시멘트에선 물이 샙니다. 지난 여름 폭우 때 무너진 담장입니다. 전통가옥 보존 규정상 수리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예산마저 부족해 8개월째 방치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계유산 지정 이후 양동마을은 156명, 하회마을은 25명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떠나가고 가서 고향을 찾아오고 싶어도 한옥 속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하니까 와서 살다가도 또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들이 세계문화유산을 지키는 데 받는 지원금은 1년에 80만 원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장이 있으면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넘길지 정확히 알 수 있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실제 유언장을 쓰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소하지만 쉽게 쓸 수 있다는 유언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지호 기자가 전합니다. 완수 오빠가 경쟁 상대는 안 되겠지만 너무 막 나갈 필요는 없잖아, 형제끼리.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끼리 다투는 건 재벌가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난 2013년 3만 5천 건이던 상속 사건 재판은 10년 만에 1만 6천여 건 늘어 5만 1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상속 분쟁에서 다루는 재산의 규모도 대부분 1억 원 이하일 정도로 국민 대부분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이 남겨지면 상속 재판 같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지만 민법상 유언은 자필 증서와 녹음 등 5가지 항목으로만 정해져 있고 날짜를 직접 적고 증인을 세우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러다 보니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 유언장이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두 딸을 둔 50대 홍현민 씨는 지난달 온라인으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홍 씨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외에도 가상화폐 정보나 키우는 고양이를 돌볼 사람까지 정해뒀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남기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유언장을 쓰면서 이제 자신과의 대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온라인 유언은 공증만 받으면 효력이 생기는 등 복잡하지 않은 게 최고 장점입니다. 어려운 거는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완성이 됐다고 싶으면 그거를 공증 신청을 해가지고 받으면 되는 거라.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유언 플랫폼, 간소화된 유언 문화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벌써 4번째 화산 폭발인데요. 유명 관광지인 블루라군은 폐쇄됐고 인근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지표면 틈새를 뚫고 나온 용암이 주변 지역을 그대로 집어삼킵니다. 시뻘건 용암이 뜨겁게 들끓고 치솟는 연기에 하늘은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갈라진 틈의 길이는 약 3.5km입니다. 4천여 명이 사는 인근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유명 온천 관광지인 블루라군은 폐쇄됐습니다. We heard the sound go off, and that's when my husband and I looked at each other and they said, "Okay, evacuation en route." I've never experienced anything like that before. 지난해 12월 18일을 시작으로 1월과 2월, 이번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화산은 폭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화가 최근 들어 가장 강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first cues of this moving towards the surface actually happens only about 15 minutes in advance of the eruption breaking to the surface, but it was definitely expected.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지각판 사이 판의 경계에 있는 아이슬란드는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33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정기적인 화산 활동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항공편 운항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이범수 씨와 이윤진 씨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범수 씨의 소속사는 지난 주말 두 사람이 이혼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윤진 씨는 SNS에 이혼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리고 서로 SNS 팔로우를 취소해서 이혼설이 불거졌는데요. 당시 소속사는 이혼 사실을 부인했지만 약 4개월 만에 이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범수 씨는 지난 2010년 영어 칼럼니스트이자 국제회의 통역가인 이윤진 씨와 재혼한 후 육아 예능 등에 출연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현재 이윤진 씨는 딸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에, 또 이범수 씨는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류준열 씨와 한소희 씨가 서로 열애를 인정한 가운데 해외 일정을 마친 류준열 씨가 귀국하는 모습이 어제 포착됐습니다. 지난 15일 SNS에 두 사람이 하와이에서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글이 퍼지면서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류준열 씨의 옛 연인인 배우 혜리 씨가 SNS에 류준열 씨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걸로 추정되는 글을 올리면서 환승연애가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소희 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SNS를 통해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일부 행동이 논란이 되자 이에 사과한 후 운영하던 SNS의 모든 글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팝 가수 셀린 디옹이 새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자신과 같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디옹은 지난 2022년 근육이 뻣뻣해지는 신경질환인 전신근육 강직 인간증후군 SPS를 앓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고백했는데요. 이번 SNS 게시물은 병마와 열심히 싸우는 중 현재 시간 지난 15일 국제 SPS 인식의 날을 맞아 올린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글과 함께 격려와 응원을 전한 디옹은 지난달 그래미 시상식 시상자로 오랜만에 무대에 서기도 했죠. 언젠가는 무대로 다시 돌아가 가능한 한 평범하게 살겠다는 결심은 변함이 없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막말 논란 후보들의 공천을 잇따라 취소한 국민의힘이 이종섭 호주대사와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문제를 두고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 대통령실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을 24일 앞두고 첫 선대위 회의를 연 국민의힘. 수사 회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퇴근길 한동훈 위원장은 이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에 대한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향해서도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대통령실과 껄끄러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음에도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을 위해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대위 회의 참석자들도 수도권 위기감을 반영하듯 민생과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은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부터 현실을 직시하고 혁신하고 진정으로 선민후사를 결단하고 실천합시다. 이종섭 대사는 한 인터뷰를 통해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은 말 그대로 정치 공세이고 잘못된 프레임이라면서 다음 달 말 재외공관장 회의로 귀국할 때 공수처의 조사를 받기로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김세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주 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야당이 압승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는 데에
정권 심판론 카드를 꺼내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수사 중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임명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의 수사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총선 결의대회에서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과 국민이 대결하는 날이라며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민 승리의 도구입니다. 훌륭한 후보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 승리의 유효한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대사 임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도주대사가 뭐예요? 이런 정권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해서 국민들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오는 21일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국민의힘이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해찬, 도태우 후보의 빈자리에 각각 정현욱, 김기웅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했는데요. 여당 공천 소식은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재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추천 2곳, 부산 수영구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대구 중구 남구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 장해찬 후보와 도태우 후보가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생긴 빈자리를 정현욱, 김기웅 후보가 각각 채웠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새로 배치된 정현욱 후보는 언론인 출신으로 앞서 부산진을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구 중남구에 전략 공천된 김기웅 후보는 통일부 차관을 지낸 안보 전문가로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두 후보가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북 구미을의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이, 경기 포천 가평의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이, 대전 중구의 이은권 전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전국 254개 지역구의 모든 후보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막말 논란으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됐었죠. 서울 강북을 지역이 빈자리로 남았는데 이곳에선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전정인 기자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에 참여하겠다며 제도전의 뜻을 밝혔습니다. 들러리를 서라면 서겠다면서도 1인 2표제와 전체 권리당원 투표 70% 반영 등의 경선 방식은 부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용진만을 겨냥한, 박용진에게만 적용되는 이런 규칙으로 서로 친명 후보가 이긴다 한들 누가 그의 승리를 인정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축복하겠습니까?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강북을에 박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양자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타 지역 공천 신청자, 비례대표 신청자는 배제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경선 방법을 위하여 양자 경선을 선택하였습니다. 조 이사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보좌관, 민변 사무총장 출신으로 최근에는 노무현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 진행자로도 활동했습니다. 경선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며 전체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를 합산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30% 감산 재적용 중단에 대해서도 공관위는 당원에 못 박혀 있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을 이틀 연속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반국민 세력이라고 부르며 해고해야 한다,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와 함께 셀카를 찍으며 거리 유세에 나섭니다. 이 대표가 휴일도 있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경기 화성시로 모두 4개의 의석이 달려 있어 반도체 벨트에서도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며 지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권 심판에 더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강한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야단 쳐서 안 되면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를 들어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해고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공화국의 원리입니다. 화성시에 이어 경기 안성시로 자리를 옮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실정을 재차 강조하며 표심 공략을 이어나갔습니다. 평택과 오산까지 경기 남부를 두루 찾은 이 대표의 지원 유세는 저녁에야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한 이 대표는 이번 주 서울과 인천에 이어 야권의 심장인 광주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고 있는 강용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강 기자, 일단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살펴봤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이종섭 호주 대사랑 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교체를 좀 빨리 결정해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되게 센 메시지 같은데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네, 말씀하신 두 이슈가 여당이 악재로 작용할 거란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총선 한 3주 앞으로 다가왔죠. 야당이 비명 행사 등 공천 잡음으로 지지율 하락 국면을 겪었음에도 여당은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체 지역구 의석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냈던 김은혜 성남 분당을 예비후보는 이 대사의 즉시 귀국과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함은경 마포울 예비후보 등 8명도 비슷한 취지의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 두 이슈를 확실히 매듭 지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요구가 나오다 보면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조금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반응이 없습니까? 네, 어제 한 위원장의 퇴근길 발언 이후에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사에 대해선 공수처의 소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응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이고 황 수석의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를 두고 사천 논란으로 빚어진 당정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쪽을 한번 짚어보면은 민주당에서는 그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에 비유를 했다가 이 막말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양 후보 봉하마을 찾아서 사과하겠다는 뜻 밝혔었죠.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양문석 예비 후보가 노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봉하마을을 찾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자신을 향한 거센 비판이 일고 일각에서는 사퇴 요구까지 나오자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당내선 친노 친문 인사뿐 아니라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양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앞서 표현의 자유라며 양 후보를 두둔했던 이재명 대표가 공천은 최고위 소관이라고 선을 그으며 문명 갈등이 다시금 촉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선거 지휘는 선대위가 하고 공천은 최고위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내부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서울 강북을 이 지역 공천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현역 박용진 의원이 다시 한번 경선 기회를 잡았는데 이 경선 룰을 좀 다시 한번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정봉주 전 의원의 후보직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강북을 공천은 이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어젯밤 전국 권리당원 70%와 강북을 권리당원 30%의 경선 방식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구 경선에 전국의 권리당원이 투표권자로 나서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경선룰 자체의 유불리만 따져보더라도 강성 지지층의 조직적 투표가 가능한 전국 권리당원 투표의 특성상 박 의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재경선이라 하더라도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30% 감산을 그대로 적용받고 조 이사는 여성 신인으로 최대 25%의 가점을 받는다는 점에서
박의원의 승리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용호 기자였습니다. 국민과일로 불렸던 사과가 수확량 감소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야말로 금사과가 됐습니다. 손 떨려 못 사 먹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원에 나섰지만 효과가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휴일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대형마트가 북적거렸지만 사과 판매 코너는 한산했습니다. 5개에 18,000원대, 소비자들은 개당 3,700원 하는 사과값이 너무 비싸다고 혀를 내두릅니다. 좀 저렴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고 좀 사기가 좀 손이 떨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기준 사과 10개당 소매가는 3만 원 선으로 지난해에 비해 30%가량 올랐습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수확량이 줄면서 사과값이 치솟은 건데 소비자들은 정상품 대비 30%에서 40%가량 저렴한 못난이 사과를 짚고 있습니다. 평소에 비싸서 사과를 못 먹다가 흠이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좀 싼 것 같아서 한번 구입해 보려고요. 금사과라는 말까지 나오자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과 납품 단가 지원 예산에 모두 1,639억 원을 투입했는데 효과가 있을지에는 의견이 갈립니다. 사과 공급이 늘지 않은 채 할인으로 가격이 저렴해지면 수요가 늘면서 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추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오피스텔 월세는 치솟고 있지만 전세와 매매 가격은 1년 넘게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월세는 전달보다 0.08% 올라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전세값은 전달보다 0.05% 떨어졌고 매매가 역시 0.15% 하락했습니다. 청년 10명 중 1명은 택배 배달 같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청년 취업자는 389만 명을 넘겼는데 이 중 단순 노무직은 34만 9천 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후인 2022년 청년층 단순 노무직이 40만 명을 넘기며 10%까지 치솟았고 지난해에는 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기업 결함 심사 건수가 전년보다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기업 결함 건수가 전년보다 100건 줄어든 922건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등 대규모 기업 결합으로 총 금액은 전년보다 32%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1년 전 한일 정상이 12년 만에 양국 간 정상 외교를 재개했죠. 관계가 복원되고 교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과 일본은 무엇보다 문화 교류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가요사 최초의 국가 경연 한일 가왕전이 열립니다. 보도에 심가현 기자입니다. 한국인의 흥과 한을 표현하는 트로트와 일본의 정서를 대표하는 엔카가 한 무대에 오릅니다. 한국과 일본인 가요사 최초의 국가 경연 한일가왕전입니다. 국내 방송계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현역 가왕들 못지않게 일본 톱7에는 한국 걸그룹 연습생 출신부터 J-팝 아이돌, 전국 가요제를 휩쓴 신동까지 실력파가 포진했습니다. ステージを見ることができるとは思ってもみませんでした。本当に幸せなステージで、今回のステージが日本と韓国の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時代をまた一歩も二歩も先に進め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자존심을 건 대결인 만큼 팬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한국 가수들은 연륜이 있어서 또 좀 깊은 트로트의 맛을 잘 들려주신 것 같고 일본 분들은 또 발랄하게 댄스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즐거운 무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기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韓国の歌手の方は歌もダンスも上手でやはりあとなんですかビジュアルも良いですから大変に興味がありますけども日本のその歌手のグループの方ですかねもしそういった場合にはやはり日本なりの良さがありますから頑張ってほしいなというふうに
양국의 노하우가 총집결한 한일 합작 초대형 오디션은 방송산업은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인적 문화적 교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싶고 또 한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 또 일도 하고 싶다, 이런 일본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중의 숨결인 가요를 통해 한일 두 나라가 현안을 극복하고 미래로 향하는 화합의 물결을 틀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시선이 모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성 패트릭 데이를 아시나요? 아일랜드에 처음 그리스도교를 전파한 패트릭 성인이 세상을 떠난 날을 기리며 열리는 성대한 축제인데요. 패트릭 성인을 형상화한 초록 소품들로 축제는 채워집니다. 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녹색 넥타이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분수에선 녹색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전파한 성인을 기리는 성 패트릭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선 전통 의상을 입은 군인들의 근사한 시가 행렬부터 아이들의 깜짝 공연 등이 펼쳐졌는데요. 그리고 여기 일본 도쿄에서도 축제가 열렸습니다. And I think the Irish pub is always an important part of that place where people can gather and revisit that identity. I've been here for 10 years and it's very special for me to be able to celebrate being Irish and celebrate with other people who care about Irish culture and Irish identity. 성 패트릭 데이가 점차 전 세계가 함께하는 축제가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도 축제 얘긴데요. 마냥 기쁘게만 다가오진 않습니다만 잠시나마 힘듦을 잊게 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전쟁 중에 치러지는 봄맞이 축제, 마슬레니차 축제 현장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긴 겨울을 보내고 소생하는 자연과 봄을 맞이하는 슬라브 민족의 전통 축제, 마슬레니차 축제가 한창인데요. 이곳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키이우. 전쟁 중 부상을 당한 이 군인은 치료 중 가족들과 이 축제 현장을 찾았는데요. 잠시나마 축제를 즐기고 다시 전쟁터로 향할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슬라브 나라인 러시아에서도 이 축제가 열렸는데요. 거대한 밀집 화산이 활활 타는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Мне кажется, идея в том, чтобы отпустить все старые обиды и вообще все старые глупые мысли и начать что-то новое. 나쁜 걸 태워 날려버린다는 의미처럼 두 나라 모두에게 안 좋은 기억만은 날아가길 바랍니다. 여기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박이 크레인과 부딪히기도, 화산 폭발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는데요. 해외 사건 사고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이 천천히 항구를 향해 다가오는데 너무 가까운 듯합니다. 결국 크레인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튀르키예 코자엘리의 항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다행히 근처에 사람이 없었고 해양 오염은 보고되진 않았다고 하네요. 또 여기 멀리서 화산이 터진 걸 감지하지 못한 시민들도 있는데요. 시뻘건 용암이 나오고 시끄럽게 사이렌이 울리는 아이슬란드의 유명 온천 리조트 블루라곤입니다. 계속된 지열로 수영장 물은 따뜻해졌는데 저 멀리 보이는 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일 거라 착각한 이들은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웃고만 있습니다. 마침내 화산인 걸 알게 된 사람들은 10분 뒤 버스로 대피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서울 인사동에 자리한 도립 충북갤러리에서 2024년 첫 기획전으로 충북 한국화의 맥을 선보입니다.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으로 한국화의 발전과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충북연구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눈 쌓인 산과 지붕 언덕은 부술되지 않고 그대로 남겼습니다. 반대로 하늘과 물에는 먹을 올려 윤곽선으로 형태를 드러냅니다. 차갑고 어둡기보다 정결하고 푸근한 겨울 풍경을 그렸던 박승무 작가의 설경입니다. 반대편에는 사물의 해체와 채색의 얼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북 가는 대로 마음속 풍부한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낸 강렬한 작품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파격적인 화풍으로 한국화의 테러리스트라 불린 황창배 작가의 작품입니다. 심양 박승무와 월전 장우성, 운보 김기창, 남정 박노수, 창훈 이열모, 이석 임송희, 소정 황창배까지. 증평 보훈 출신 혹은 외가가 충주거나 죽기 전까지 10여 년간 괴산에서 작품 활동을 했던 충북 영고거장 7인의 작품 21점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한국화의 추상성과 실험적 양식을 전개하며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작품을 이어갔던 거장들의 역량과 예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화단에 있어서 한국화의 전통과 계승 발전해서 실험적 양식을 개척해 나간 충북 연고 작가 7인의 모시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내륙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관령 영하 6.7도, 서울은 1.6도로 어제 아침보다 7도에서 11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서울은 1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지난 뒤 또 한 번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8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대부분 5에서 10mm 안팎의 비로 내리겠지만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고요.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2.6도, 대전은 0.2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전 15도, 대구 16도, 광주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부 중부와 경북 지역은 모레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이제 벚꽃을 볼 수 있는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벚꽃 개화는 평년보다 최대 6일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 옆에 있는 개화 지도를 보시면 이번 주 목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남부지방에서도 꽃망울을 터뜨리겠고요. 서울은 4월 2일에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은 개화 후 일주일 뒤에 절정기에 들어갈 텐데요. 따라서 4월 상순쯤에는 전국 곳곳에서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